빛나는 졸업장을 타신 언니께 꽃다발을 한아름 선사하는 방송. 졸업장 없이도 열일 하시는 분들을 각별하게 아주 열렬히 응원하는 채널 류근TV 류근입니다. 원래는 이번 주와 다음 주가 졸업 입학 시즌이죠. 그런데 요즘 초중고는 1월에 졸업식을 하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코로나19 때문에 예정된 대학교 졸업식과 입학식도 취소되거나 교실에서 간소하게 치른다고 하는데요. 그래도 누구에게나 졸업과 입학의 의미는 결코 가볍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사실 고등학교 졸업식장을 가지 못했는데요. 졸업식 전날 대학 떨어졌다는 핑계로 술을 진탕 마시고 지하도에서 미끄러져서 자빠지는 바람에 졸업식장을 가고 싶어도 갈 수 없는 그런 형편이었습니다. 그런데 지나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 참 아쉽더라고요. 요즘 이번에 졸업한 그런 학생들도 아마 자기들이 그렸던 졸업식과 환경이 너무 달라가지고 실망도 하고 그랬을 텐데 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건 천재지변이니까 어쩔 수가 없는 일이겠죠. 아무튼 구독자 여러분과 가족들의 졸업과 입학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그리고 그동안 맹모 삼천지교의 지극정성으로 아주 애면글면 애쓰신 학부모님들께 특별히 한아름 꽃다발과 함께 감사의 박수를 보냅니다. 근데 요즘 사실은 참 가슴 아픈 게 여러 가지 지금 바이러스 때문에 경제가 어렵다고 하지만 특히 하회 농가를 하고 계신 분들의 고충이 너무 크다고 해요. 정말 이 시즌인데 전혀 꽃이 팔리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그냥 졸업식, 입학식이 아니더라도 주변에 정말 사랑하는 분들에게 꽃 한 송이라도 선물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을 우리가 서로 좀 베풀었으면, 공유했으면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개인적으로는 제 아이들도 올해 2명이 대학에 입학을 하는데 말이죠. 진짜 허리가 휘는군요. 제가 오늘 여기 녹화하러 들어왔는데 저희 선배 아시죠? 도장 찍느라고 바쁜 작가면서 연출을 하시는 우리 선배님께서 야, 너 다쳤냐? 허리가 왜 그러냐라고 하는데 왜 그러지라고 생각해 봤더니 역시 등록금, 입학금 마련하느라고 제가 허리가 휘었더라고요. 그래도 제 아내와 자식들에게 꽃다발을 외상으로라도 보내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또 생각해 보니까 제가 학창 시절에 졸업식 노래 왜 언니만 있고 형은 없냐라고 이제 핏대를 올리던 일부 까까머리들이 있었죠. 무식한 친구들입니다. 빛나는 졸업장을 타신 언니께, 언니는 남녀 상관없이 손위 형제를 이르거나 부르는 순우리말입니다. 형은 한자어지요. 교육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집에서 콩나물 길러 보셨는지요? 저는 시골 살면서 특히 또 막내여서 우리 집 콩나물 물주기 담당이었는데 콩나물 시루에 물을 주면 다 밑으로 빠집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콩나물은 그 물을 먹고 무럭무럭 자라거든요. 도대체 뭘 먹고 자라는가 신기합니다. 저도 강의실에서 뭘 배우냐고, 문학은 하는 게 아니라 사는 거라고 수업 땡땡이 치고 낯을 마시면서 문학을 살아낸답시고 이제 한껏 폼을 잡았었는데, 돌이켜보면 그 시절 선생님들과 선배들이 부어주신 물을 먹은 덕분에 그나마 전직이라도 시인으로 자랄 수 있었습니다. 민족 오산고등학교 문예반 이용설 선생님, 의혈중앙 문예창작학과 전영태 선생님, 이승아 선생님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그리고 숱한 술자리에서 숫제 구박과 타박으로 제가 문학을 사는데 정말 약간 도움을 주신 문학도반
박찬일 형, 요즘 잘 나가는 셰프라고 뭐 술도 잘 안 사주고 그러시던데 아무튼 그 박찬일 형, 박성룡 형, 박시우 시인이 됐죠. 양은모 형, 이창호 형 사랑합니다. 보고 싶습니다. 저도 이제 어른인지라 졸업생들과 새 출발하는 새내기들에게 아주 그 그럴싸한 그 응원의 덕담을 좀 주고 싶은데 지혜가 변변치 않아서 바로 이분의 졸업 축사로 대신할까 합니다. 오늘 방송은 애플의 창업자 스티브 잡스가 2005년 스탠퍼드 대학 졸업식에서 학생들의 귀로 보낸 편지입니다. 다 좋은데 이 사람은 시옷 발음이 좀 문제네요. 스티브 잡스, 스탠퍼드 곤란합니다. 시옷 발음. 예. 아무튼 다들 아실 거예요. 스티브 잡스의 졸업실 연설은 아주 참 유명하죠. 아주 빛나는 졸업장을 받는 졸업생은 물론이고 이미 그 삶의 현장에서 더 큰 도약을 준비하는 분들에게도 아주 큰 울림이 되고 지혜가 되리라 믿습니다. 뭐 전문을 다 읽어드리긴 곤란해서 요약해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대학을 졸업한 적이 없습니다. 대학 졸업식장도 처음인데 제 인생 경험으로 뭐 대단한 얘기는 아닌데 딱 3가지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첫 번째는 점과 선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저는 양부모 슬하에서 자랐습니다. 고등학교도 나오지 않은 양아버지는 형편이 어려웠음에도 입양시 미혼모였던 제 생모와의 약속을 지키려고 저를 대학에 보냈습니다. 제가 들어간 대학은 학비가 많이 들었습니다. 저임금 노동자였던 부모님 수입으로 학비 대기가 버거웠죠. 더구나 저는 인생에서 무엇을 하고 싶은지 몰랐고 대학이 그 길을 찾는데 무엇을 해줄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6개월 만에 그만뒀습니다. 대학을 관둔 것은 제 평생 최고 결정 중 하나였습니다. 학생은 아니었지만 학교에는 남았습니다. 흥미없는 필수 전공 대신 재미있는 과목을 골라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청강, 즉 도둑 강의를 들은 것입니다. 공짜 학교 생활이 낭만적이진 않았습니다. 친구들의 기숙사 방바닥에서 잤고 콜라병을 모아서 줄인 배를 채우다 주일에는 종교시설 공짜밥을 먹기 위해 11km나 걸어갔습니다. 그때 호기심과 직관을 따라가다 부딪힌 것들은 나중에 값을 매길 수 없을 만큼 귀중한 자산이 됐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보죠. 내가 다니는 대학은 미국에서 가장 뛰어난 서체 교육을 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도둑 강의로 무엇이 훌륭한 서체를 만드는지를 배웠고 완전히 매료됐습니다. 10년 후 첫 매킨토시 컴퓨터를 디자인할 때 이 경험들이 고스란히 내게로 왔습니다. 내가 대학에 그대로 다녔다면 매킨토시는 결코 그렇게 다양한 서체를 가지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과거의 의미를 알 수 없었던 점들이 현재와 미래의 뚜렷한 선으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사랑과 상실 얘기입니다. 나는 20살 때 친구와 둘이 아버지 차고에서 애플을 창업했습니다. 10년 후 애플은 직원 4,000명 회사로 컸고 막 30살이 된 나는 해고당했습니다. 어떻게 내가 설립한 회사에서 내가 해고될 수 있는가? 하지만 그땐 몰랐지만 애플에서 해고된 것은 지금껏 내게 일어난 일 중에서 역시 최고의 일이었습니다. 이후 5년 동안 나는 성공이라는 무거움은 떨쳐버리고 다시 창조적인 일에 빠져들었습니다. 지금의 아내가 된 정말 놀라운 연인과 사랑에도 빠졌죠. 그 시절 제가 만든 픽사라는 회사는 세계 최초로 컴퓨터 애니메이션 영화인 토이스토리를 제작했고 역시 제가 창업한 넥스트에서 개발한 기술은 애플이 현재 누리고 있는 르네상스의 심장이 되었습니다. 때로 인생은 당신의 뒤통수를 벽돌로 때립니다. 그래도 믿음을 잃지 마세요. 나는 나를 전진시킨 유일한 힘이 내 일을 내가 사랑했다는 점이라고 확신합니다. 여러분들도 사랑하는 것을 찾으세요. 연인을 찾을 때 진실하듯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세 번째 이야기는 죽음에 관한 겁니다. 죽음은 가장 훌륭한 발명품입니다.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기 위해 낡은 것을 거두어 드리죠. 지금 새로움을 차지한 여러분들도 차차 늙을 것이고 사라져갈 것입니다. 연극 같은 얘기여서 미안하지만 진실입니다. 그러니 남의 인생을 사느라 삶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들이 생각해낸 결과에 얽매이는 도그마에 갇혀있지 마세요. 가슴과 직관은 여러분이 진실로 무엇이 되고 싶은지를 이미 알고 있습니다. 나머지 모든 것은 부차적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지구 카탈로그라는 굉장한 책이 있었습니다. 그 책 뒷표지에는 이렇게 써 있죠. Stay hungry, stay foolish. 늘 갈망하고 우직하게 나아가라. 저는 제 자신에게 늘 이렇게 소원했습니다. 이제 새 출발을 위해 졸업하는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Stay hungry, stay foolish. 감사합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저는 참 읽으면서 진심으로 이제 감동을 받았는데요. IT 업계의 위대한 스승이죠. 스티브 잡스가 이룬 성과에 대해서는 뭐 따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다만 2005년 당시 최장원 투병 중이던 스티브 잡스가 스탠퍼드 졸업생, 아니 그 인류에게 전한 이 메시지는 인생의 굴곡과 부침에 대한 진솔한 고백이 함께했기 때문에 더 큰 감동을 주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정말 참 생각해보면 친부와 친모에게 버림받은 미혼모 아이, 그리고 또 벌이가 시원찮았던 양부모, 대학 중퇴와 고단한 삶, 내가 만든 회사에서 해고, 그리고 췌장암 투병까지 어느 거 하나 쉽지 않은 파도를 온몸으로 타고 넘어서 세계 최고의 IT 회사 애플을 만든 CEO이자 크리에이터인 스티브 잡스의 이 메시지는 그가 만들어낸 이 스마트폰만큼이나 인류의 아주 커다란 선물이지 싶습니다. 스티브 잡스는 당시에 그 펩시콜라 사장을 자기 회사로 영입하면서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나머지 인생을 설탕물이나 팔면서 보내고 싶습니까? 아니면 세상을 바꿔놓을 기회를 갖고 싶습니까? 콜라를 설탕물이라고 표현을 했군요. 저희가 학교 다닐 때는 사실은 콜라를 미제 똥물이라고 표현을 했었죠. 아무튼 그 세상을 바꾸려면 혁신이 필요한데 바로 혁신이 리더와 추종자를 가르는 잣대라고도 말했다고 합니다. 요즘 그 국회의원 선거를 앞둔 터여서 수많은 정치인들과 정당들이 이제 가장 많이 떠드는 말이 혁신인데, 과연 누가 어느 당이 진정한 혁신을 이뤄낼지 과거의 점을 찾아 선으로 연결해 판단하시고 그 4월 15일 국회의원 선거에서 주권을 부디 제대로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아주 뭐 제발 부탁드립니다. 이제 구독자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사연을 읽어드리는 시간입니다. 무명시인 김예원 님께서 보내주신 편지입니다. 어떤 댓글에 보니까 지금 읽어주는 편지들이 시인, 소설가, 그리고 좀 알려진 유명한 분들, 이러다 보니까 너무 진지하고 재미가 없지 않느냐, 그냥 문턱이 높아 보이지 않느냐, 이런 의견을 주신 걸 제가 읽었습니다. 편지를 보내주십시오. 인생에 남기는 정말 첫 편지이자 마지막 편지를 보내주십시오. 정말로 그런 진심 어린 진솔한 편지를 꼭 읽어드리고 싶습니다. 다시요, 무명시인 김예원이라고 굳이 표현하신 김예원님의 편지를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와, 전직 시인 류근 선생님께 편지를 쓰게 되다니 시를 샘나게 잘 쓰는 시인 류근 선생님의 무명시인 제자로서 몹시 흐뭇합니다. 지난날의 그 해맑았던 수업 시간들아 안녕? 낯설파 류근 교수님의 수업 시간이나 그때나 장래 희망이 시인이던 얼치기 상습술꾼 류근 학생 그때나 유튜브 류근 TV 속 음주 진행자인 지금이나 술술술의 시옷 발음만 제대로 아니 될 뿐 변함없이 아름다운 주류 시인이십니다.
강의실 수업 마치자마자 우르르 2차 수업으로 달려간 학교 후문 콩나물 국밥집, 통닭집, 중국집들아 안녕. 좁은 테이블 가장자리에 빈몸으로 술술 늘어서다가 신발 곁으로 와장창 내려앉던 술병들은 이제 재활용 단계를 오래전에 지나 밤하늘 한 계단을 비추는 별로 술술 승천해 있네요. 오후와 저녁나절이 한순간에 빠져들어서 자꾸만 초롱초롱해지던 술잔들은 거기서 멀리 떠나온 지금도 마음 깊은 자리 하나에 머무는 첫사랑 기억의 문득과 불쑥처럼 엄지와 검지를 낮밤 구별 없이 술술 붙들어주고 있습니다. 아, 이토록 다디단 매일의 술잔들이요. 시를 샘나게 잘 쓰는 류근 시인께서 오늘의 술잔을 들 때마다 첫사랑과의 첫 키스 같은 처음처럼 대작을 떠올리시고 무명시인 김예원이 전직시인 류근 선생님께 살며시 들려드립니다. 오늘 낮에도 변함없이 언제나처럼 류근 선생님과 처음처럼 대작하는 아름답고 소중한 술잔의 부딪힘이 곤방, 이방, 사방, 팔방 우를 창창 매일매일 술술 울려 퍼지고 있음을 기뻐합니다. 그리고 3회 방송 때 신영복의 시 처음처럼을 들으며 류근TV 시청자분들이 처음처럼 다짐을 새롭게 하셨듯이 처음처럼 대작을 들으신 시청자분들이 오늘이 잔이 날이면 날마다 처음처럼 술술 둥글둥글 풀려나가길 소망합니다. 무명시인 김예원 드림. 네, 이렇게 편지를 보내주셨습니다. 제가 시옷 발음이 잘 되지 않는다는 걸 알고 일부러 더 집요하게 시옷 발음을 찍어보는 편지. 그래요, 잘 읽었습니다. 김예원 시인 정말 그 소녀처럼 수줍고 그 말없이 수업을 듣고 또 빠짐없이 저의 그 2차 음주 수업을 듣던 학생이었는데 아무튼 이런 편지를 보내주셨네요. 반갑고 고맙습니다. 지금은 아주 좀 먼 지방에 있어가지고 자주 얼굴 보기가 힘들어졌습니다. 그때 마신 술이 아직도 저는 깨지 않아가지고 들거리고 있지만 김예원 시인은 부디 좋은 시 많이 쓰셔서 청출너람의 번복이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구독자 여러분의 댓글과 함께 하겠습니다. 지난주 그 방송은 김수환 추기경님의 생전 말씀과 문재인 대통령께서 김수환 추기경님 선종 10주기에 보내신 추모 편지에 대한 댓글입니다. 먼저 엘샤님, 고맙습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이 말 또한 널리 퍼지면 좋겠네요. 장벽을 쌓지 않고 살아가기 위해서 조금 더 노력해야겠습니다. 오늘도 류근TV 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엘샤님, 저도 고맙습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이하린님, 이름이 참 예쁜 분이네요. 그죠? 오늘도 빼놓을 것 하나 없이 소중한 류근TV 즐겁게 시청하고 갑니다. 즐겁게 시청하셨다니까 제가 더 즐겁습니다. 그리고 제이님, 김수환 추기경님, 이태석 신부님, 다 바보같이 살았던 진짜 성직자들이셨죠. 두 분이 삶에 경의를 표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시대가 어두울수록 진짜 성직자였던 김수환 추기경님, 이태석 신부님 진짜 그립고 또 그립습니다. 곽용근님, 진짜 이분은 댓글을 자주 달아주셔서 참 고마운 분이십니다. 독재 시절에 큰 기둥이셨던 추기경님, 온화한 웃음으로 정의와 인권을 실천하셨기에 그 혹독한 시절을 견딜 수 있었고 류근 시인도 직립보행을 할 수 있었고 다시 사랑의 말을 걸 수 있었던 것이죠. 봉 감독님과 송강호님을 블랙리스트 빨강줄 그을 때가 언제인데 왜들 저러나 싶고 목불인견이 따로 없네요. 그런 얄팍한 정치인들에게 류근TV를 보게 해서 바른 생각을 가지도록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정말 좋은 생각이십니다. 목불인견들 광화문 광장에 다 모아서 빨강줄로 단디 묶어놓고 류근TV를 보게 하면 거참 좋겠네요. 시바. 제임스 리님, 내가 류근 시인을 좋아하는 이유는 류 시인은 어딘가 어떤 점은 추기경과 조금 닮았다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일반적이고 평균적이고 정형화되지 않으면 바보라 말하기도 하지요. 자기만의 일을 하는 사람은, 특히 예술가는 책임감이 없거나 돈이 많거나 둘 중 하나에는 해당해야 한다는 말이 생각납니다. 아직도 함부로 사랑에 속아주는 버릇이 있으신 류군 시인님은 시인의 책임감은 있으시고 아직 부자는 아니신 것 같고, 그러면 어디에 해당될까 생각해 봅니다. 저는 뭐 책임감이 있다가도 없고 돈 또한 없다가도 있는 그냥 뭐 전직 시인입니다. 아무튼 좋아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나영애님, 늘 아파하고 견디기 힘들어하는 상처적 체질인 류군 시인님은 바보이면서 사랑이지요. 시인님의 아픔으로 어떤 이는 위로받고 어떤 이는 힘을 낸답니다. 시인님이 조금 덜 아프셨으면 좋겠습니다. 늘 힘내세요 시인님. 류군TV는 희망입니다. 제 아픔이 위로가 되고 힘이 된다니까 기꺼이 더 아프겠습니다. 실은 제가 얼마 전에 들비와 산책하다가 고꾸라지는 바람에 지금 쇄골이 부러져서 아주 형편없습니다. 지금 엉치뼈까지도 좀 문제가 된 것 같은데 걸음 걷기도 힘들고 움직이기도 힘들고 씻지도 못하고 아주 난항이네요. 아무튼 많이 아픕니다. 아이고. KS2님, 이웃을 사랑하게 하는 TV 류군TV. PS, 저작권 걱정 없이 시인님이 직접 부르시는 노래를 매주 엔딩곡으로 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실력으로 정말 맨정신으로 부르는 건 민폐지 싶은데, 요즘 보니까 보컬 트레이닝 수강료가 싸게는 10만 원에서 많게는 100만 원까지도 한다더군요. 저희 집에 대학생이 둘이나 있거든요. 야매로라도 좀 배워볼까요? 아무튼 고맙습니다. 전 경자님, 다치셔서 방송하는데 지장이 있을까 걱정입니다. 빨리 아물기를 바랄게요. 예, 세월이 약이겠죠. 걱정 고맙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다 가져라님, 골절로 인해 힘겨운 시간을 보내실 텐데 건강 잘 챙기세요 시인님. 예, 고맙습니다. 이렇게 패친들께서 제 부상을 염려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의 응원에 힘입어서 훌훌 털어내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투병하겠습니다. 네, 모두 감사합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코로나19, 코로나19죠. 기세가 꺾이지 않고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요. 행사 취소와 휴관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시장, 백화점, 영화관 등 다중이용시설 관계자분들과 또 부품이 제대로 조달이 되지 않아서 공장을 멈춘 제조업 현장, 무엇보다 생업에 직격탄을 맞은 자영업, 소상공인 분들에게 정말 진심으로 깊은 위로와 힘내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더불어서 새 학교, 새 직장, 낯선 환경에서 새롭게 출발하시는 구독자 여러분과 가족들에게 스티브 잡스의 이 말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이룬 것만큼 이루지 못한 것도 자랑스럽다. 비록 처음부터 애초에 원하던 대학, 바라던 직장, 선망의 직업이 아니더라도 이제부터 시작하고 지금부터 더 크게 이루면 그만입니다. 그러니 때이른 실망 절대로 하지 마시고 stay hungry, stay foolish 하시기 바랍니다. 구독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